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스마트 혜택을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마지막 영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종합소득세 탭과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그리고 전자신고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종합소득세 탭부터 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탭의 1번, 소득세액의 계산은 앞에서 작성한 내용이 집계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시 2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세로 불러오기를 하면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에서 농특세 과세표준 금액을 불러와 재계산을 하고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와 추가납부세액 계산서에서도 금액이 불러옵니다. 저는 지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불러오게 되었는데요. 지금처럼 세로 불러오기를 하면 관련 서식에 입력된 공제 금액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자동 반영되지만 해당 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특정 세액 감면 또는 세액 공제에 대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인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참고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 사업자 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코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누락되거나 사업소득명세서에 입력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다르게 입력되는 경우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므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상단 중소취업 감면 버튼을 눌러 감면세액을 반영할 수 있는데요. 불러오기를 하면 총 급여액과 감면율에 따른 감면 대상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감면세액까지 계산됩니다. 만약 적용되어야 하는 감면율과 다르게 반영되었다면 감면 대상 총 급여 금액을 직접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0%의 감면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150만 원을 한도로 감면세액이 계산되었는데요. 적용 버튼을 눌러 세액 감면에 계산된 감면 금액을 반영하고 이렇게 작성된 세액 감면 명세서 공제 금액은 소득세액 계산에 세액 감면으로 집계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명세서는 3번 세액공제에 세액공제 입력 버튼을 클릭해 작성하는데요. 세액공제 명세서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각 서식에서 작성된 세액공제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불러오기 시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값인 세액공제 코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함께 불러옵니다. 그럼 소득세법상 세액공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배당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영상 2편에서 봤던 금융소득 세액 탭의 배당세액 공제 금액이 불러오고 기장세액 공제는 기장 의무가 간편장부이면서 신고 유형이 자기조정, 외부조정, 성실 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장세액 공제 신청서에 작성된 금액이 불러옵니다. 그리고 외국납부 세액 공제 금액을 어떻게 불러오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은데요. 외국납부 세액 공제는 소득공제 신고서의 세액 감면 기타 탭에 외국납부 세액 항목을 작성하면 불러오게 됩니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세로 불러오기가 아닌 근로세액공제 버튼을 클릭해 불러오게 한 다음 적용하면 되는데요. 이때 근로소득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띄워드린 산식에 의해 감면 비율을 계산하여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금액을 산출합니다. 세액 감면에 이미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반영한 상태라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4번과 8번의 중소기업 취업 감면 데이터가 불러오면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라면 먼저 세액 감면을 적용한 다음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세법을 확인해서 계산한 다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2명까지는 1명당 15만 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3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이라면 60만 원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 출산 입양 자녀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녀 세액공제와 출산 입양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등 탭의 16번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아래 연금계좌 세액공제부터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득공제 신고서에 작성된 내용이 불러오게 되는데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분을 ISA 만기 시 연금저축과 ISA 만기 시 퇴직연금으로 선택하면 되고 공제 금액은 추가 납입액의 10%이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기준 4천만 원 이하 15%, 4천만 원 초과 12%로 추가 공제됩니다. 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하는데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다음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명세서 세액소득공제용 메뉴를 먼저 작성한 다음 소득공제 신고서까지 작성해 저장한 내용을 불러오게 하여 반영하는데요. 이때 정치자금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세액공제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로 구분되어 반영됩니다. 그리고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해 13만 원이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조특법상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 원이 공제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7만 원이 표준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이때 성실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표준세액공제 12만 원을 적용해야 한다면 상단 소법 59조의 4, 제9항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성실사업자 적용 유무를 유로 선택해 반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표준세액공제 선택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면 결정세액이 특별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했을 때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것보다 더 적기 때문에 유리한 특별소득세액 공제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보도록 할게요. 저는 세액공제액 조정 명세서에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작성해 놨기 때문에 세액공제 금액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불러와진 상태인데요. 직접 입력 시에는 제목 법조문을 코드 도움하여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찾아 적용합니다. 이때 월세액 세액공제 코드는 272번과 288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272번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소득자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코드이고 288번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코드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사업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 신고 유형이 성실 확인일 때 교육비 명세 보관용과 의료비 명세 보관용 서식을 작성했는데 성실사업자 의료비와 성실사업자의 교육비 공제가 불러오게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은데요.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 공제는 교육비 명세, 의료비 명세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액 조정 명세서까지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해야만 새로 불러오기를 했을 때 반영이 되고요. 267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명세서의 작성을 완료했다면 반드시 세액공제의 한도액 검증 버튼을 클릭해 특별세액 공제 등이 공제기준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신고해야 하는데요. 세액공제 한도액 참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특별세액 공제액 등, 즉 자녀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 공제액 등은 아래 공제기준 산출세액 산식을 이용하여 금액을 계산하고 이 범위 안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근로소득 세액 공제와 특별세액 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하기 때문에 먼저 상단 근로세액 공제 버튼을 눌러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확인합니다. 저는 지금 공제액이 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 시 금액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만약 한도액을 넘겨 공제액이 입력됐다면 세액공제의 한도액 검증 시 이렇게 근로소득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더 커서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발생하고 이 상태로 홈택스에 전자신고를 하면 이런 오류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직접 근로소득 산출세액 금액만큼 조정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더하기 특별세액공제 등의 금액과 근로소득 산출세액 금액의 차액인 52만 5,673원을 교육비 세액 공제에서 차감하여 입력하고 그 다음 다시 세액공제 한도액 검증 버튼을 눌러 금액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명세서에서 작성된 세액공제합계는 좌측 세액공제란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 결정세액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분에 대한 결정세액이 반영되며 분리과세란은 분리과세 탭을 작성했을 때 동그라미 8번 결정세액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기납부 세액계에는 기납부 세액 명세에 입력한 금액이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원천징수 세액에 반영되는 금액은 소득금액과 금융소득, 결손 원천징수 탭에서 입력한 각각의 원천징수 세액이 반영됩니다. 합계해서 기납부 세액계를 차감하고 계산된 납부할 총 세액에 대해 분납을 할 경우 분납할 세액란에 금액을 반영하면 되는데요. 이때 분납할 세액은 납부할 총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단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을 해야 하고요. 프로그램에서는 분납할 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반영된 금액을 검토하면 됩니다. 그 아래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 항목은 환급일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납부이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입력 시 계좌번호는 하이픈 없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국민건강보험 소득총액 신고 버튼을 눌러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와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를 인쇄하거나 공단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급여관리의 사업장 등록 메뉴에서 입력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데이터가 불러오고 소득총액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올해의 소득총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 공단신고,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 공단신고 버튼을 눌러 관련 메뉴로 이동하여 공단신고가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와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서의 작성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사업장을 선택하고 조회 구분을 대표자로 선택하면 대표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전년도 보수총액이 불러오고 불러오지 않은 항목들은 직접 입력한 다음 공단 마감을 하면 공단 신고 버튼이 생성되어 공단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메뉴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 소득총액 신고서와 보수총액 통보서를 인쇄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인쇄 형태를 소득총액 신고서와 보수총액 통보서로 선택해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단일세율 적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등 탭 16번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서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단 외국 단일을 눌러 외국 단일세율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외국 단일세율 여부를 여로 선택하면 단일세율 탭이 추가되고 근로소득 명세에서 소득구분 코드와 연간 근로소득 금액을 입력하면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의 단일세율 19%를 곱해서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외국인 단일세율로 적용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 탭에서 산출세액과 기납부 세액계에 합산되어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매수 선택권은 스톡옵션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무기간 내에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를 포함하여 작성하기 위해 상단 추가 입력 버튼을 선택한 다음 아래 주식매수 선택권 적용 여부를 여로 선택하면 주식매수 버튼이 추가로 생성됩니다. 그러나 이 주식매수 버튼은 근로,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생성이 되고 근로나 기타 소득이 없을 때에는 적용 여부를 여로 선택하더라도 버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 버튼을 눌러 1번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을 직접 작성한 다음 하단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납부특례 세액이 계산이 불러오면서 결정세액이 계산되고 자동으로 3번 분납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에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된 소득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 다음 1차년도부터 4차년도 납부액란은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과세기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세액 4분의 1을 직접 입력합니다. 다음은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데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고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특법상 소득공제를 받기 전 산출세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산출세액의 35%, 3천만 원 초과분은 45%의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세액 공제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새로 불러오게 했을 때 반영되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종합소득금액인 104번 차가감 소득금액을 역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감면 후 금액의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산출세액과 다르다는 문의가 많은데요.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의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곱하기 사업소득 금액 나누기 종합소득 금액으로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결손공제 후 남은 소득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결손공제 및 준비금 탭에 사업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소득공제를 받아 부동산 소득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고자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 탭에서 부동산 소득을 선택한 다음 하단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여로 선택하고 저장하면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했을 때 부동산 소득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아래에서 부동산 소득 금액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119번 세액공제와 120번 감면세액 금액은 법인 조정 때와는 달리 불러오기가 되지 않으므로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세액공제 금액과 감면세액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이 두 금액을 각각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에서 입력을 하면 감면 후 금액의 121번 차감세액은 2,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한세는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최저한세 118번 2,900만 원 정도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최저한세가 감면 후 금액의 차감세액보다 클 경우 조정관 금액은 준비금, 특별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순으로 자동 계산되고
이렇게 자동 계산이 된 상태로 적용해도 되지만 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어떤 감면을 배제할지 직접 선택해 수정이 가능한데요. 조특법상 소득공제나 감면세액은 2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그대로 소멸되지만 세액공제는 2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공제를 받으면 되겠죠. 따라서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감면세액을 반영하기 위해 감면세액 금액을 삭제하면 자동으로 119번 세액공제에 조정감 금액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세액공제에 조정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을 관련 서식에도 조정해줘야 하는데요. 먼저 세액공제액 조정 명세서에 2번 단기공제 세액 및 2월에 계산해서 21번 공제되지 않는 세액에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의 조정감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나면 22번 공제세액이 줄어들면서 24번 2월액이 반영되고 입력이 완료됐다면 저장합니다. 그 다음 세액공제 신청서도 새로 불러오게 하여 공제세액을 반영하고요.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농어촌 특별세 부과 대상이므로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를 실행해 3번 세액공제에서 감면 종류를 코드 도움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선택한 다음 감면 금액란에 세액공제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농특세 감면세액 합계표까지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종합소득세 탭에서 새로 불러오기 했을 때 농특세 과세표준 금액이 농어촌 특별세란으로 불러와 과세표준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입력에서 다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조정된 금액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불러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하여 관련 서식들을 모두 작성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하여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하고 마감 버튼을 눌러 각 회사 코드별 첨부 서식들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마감합니다. 오류 없이 마감이 되었다면 빨간색 글씨로 마감이라고 표시가 되고 마감 버튼이 마감 해제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신고서가 마감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메뉴에서 마감된 회사가 전자신고 제작 탭에서 조회되는데요. 제작에 앞서 먼저 제출자 등록에 전자신고 제출자 정보가 맞게 입력되었는지, 전자신고 사용자 아이디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아이디와 동일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 전자신고 제작 탭에서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하는데 이때 반드시 합산되는 회사 코드도 함께 체크해서 제작해야 합니다. 제작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 암호를 입력하고 제작하려는 경로를 선택해 제작 파일을 생성한 다음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홈택스로 이동하여 전자신고하면 신고는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전자신고까지 완료했다면 납부서를 출력해야겠죠? 납부서는 홈택스에서 신고한 다음 출력할 수도 있지만 위아고에서도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확정신고 납부서 메뉴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인데요. 확정신고 납부서 메뉴를 실행해 상단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저장된 납부 금액을 불러오고 금액을 확인한 다음 인쇄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납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분납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직접 확인하여 수정한 다음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임처가 많은 세무회계 사무소의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바로 수임처 관리 신고 업무의 신고 현황표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수임처의 납부서를 일괄로 스크래핑하여 수집하고 접수증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임처 권한의 사용자별로 각자 배포된 수임처만 조회가 가능하고 수익금액과 납부할 소득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신고 리스트에서 접수증을 수집할 수임처를 체크하고 오른쪽 상단 또는 하단 액션바에서
납부서 접수증 수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집하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스크래핑되어 접수증과 납부서가 일괄로 수집되고, 수집이 완료되면 접수증과 납부서의 아이콘이 생성되어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 납부서와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번 납부서 출력 시 홈택스 사이트 프로그램에서 출력하기 번거로우셨을 텐데요. 이렇게 자동 스크래핑을 하면 전자 납부 번호까지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임처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가 잘 들어갔는지 신고 전날 홈택스 사이트 접속해서 다시 체크해 보실 텐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신고 일자까지 조회가 되기 때문에 한눈에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마지막 종합소득세 탭과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그리고 전자신고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문제없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